Hello everyone. 자, 님들, 우리가 지금 요거 들어갈 때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2단원에 뭐가 있냐? 학습 목표가 있지? 학습 목표, 우리 뭐예요? 조선시대 문학의 갈래별 전개, 부연 양상. 그러니까 님들 뭘 아셔야 된다? 발레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품의 내용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해.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이 작품이 왜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작품을 배우면서 내용적인 측면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갈래의 특성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문학작품을 봤는데 시대 상황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국노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음, 맞나? 누구 그거 맞나? 뭐, 한국사에서 뭐, 앞에 5문제 구석기 안 나왔다고 찡찡거리던데, 누구가 고3인가 모르겠다. 모의고사 한국사 제대로 쳤지? 그 모고 결과 현준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래요? 안녕, 예쁘나? 음.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조금 어려웠어. 고3도 어려워. 고3은 등급 컷이 있잖아. 엄매가 79점이야. 1등급 컷이. 아니다, 아니다. 78, 79, 77. 77점이네. 화작이 79에서 81 사이네.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봐. 어, 근데 안 어려웠어.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장난질을 쳤냐면 말 가지고 장난을 쳤어. 어휘로. 어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이 쉬운 걸 나틀리 사는 거라. 알겠지? 자, 어쨌든 님들도 그냥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번에 1등급 고3 5명 중에서 2명 나왔거든요. 나머지 3분은 다 3등급 이상은 나왔습니다. 어, 조금만 힘내자. 한모에서 이름 받아야지. 자, 어쨌든 맞아가 볼게요. 그래서 님들 안녕. 이생규장전, 시조 내편, 송민국, 임경업전 이거 다 들어갑니까? 일단 이생규장전은 들어가죠. 이생규장전 보시면 뭐라고 되겠냐면 일단 작가는 김시습이야. 김시습 뭐 한 사람이야? 역사적으로 김시습의 이름 기억 안 나? 네. 뭐 적혀 있나? 생육신. 옆에 적혀 있는 거 지금 읽는 거지? 생육신 맞습니다, 생육신. 자, 뭔가 역사를 잘할 것 같은 현준이. 아니야? 그, 우리 금정고 반장님. 생육신 뭡니까? 살생 맞아. 좀 너무 심하게 해석하시네. 여섯. 살아있는 6명의 신 뭐겠어? 카미카제가. 신하. 그러니까 살아있는 6명의 신하라는 뜻이야. 생육신. 반대로 사육신이 있어. 죽은 6명의 신하가 있겠지. 자, 님들, 이거 어디서 님들이 보셨냐면, 꼭 알아야 돼. 태종, 태세, 문단, 세종. 님들, 태조, 정이지. 맞나? 종이가. 태종, 둘째가 헷갈리는. 태종, 종종, 종, 정, 소리. 정태세,
문, 종, 안종, 개종. 음. 됐나요? 자, 님들. 태조의 아들이 정종이죠. 정종의 형이 태종이죠. 아들, 형, 아들, 넷째 아들이죠, 세종. 문종 아들, 단종 아들, 그렇지. 예. 삼촌. 세종의 아들, 태조의 여기 아들. 그러니까 사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까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세조의 할아버지가 태종, 증조 할아버지가 태조. 뭐 이 정도입니다. 조선 전기죠, 여기 정도는.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으면 맞지? 자랑스럽게.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으면 이쯤이면 조선 전기 아이가. 맞지? 조선 전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뭡니까?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건. 양위받은 사건. 양위받았다 그러거든. 양위받았던 건, 양위받았다는 건 단종이 자신의 왕위를 양보했다는 거야. 양보할 때 양이야. 오케이? 네. 근데, 누가 봐도 뺏은 거지. 네. 그 단종을 죽이진 않았어. 그래요? 죽이진 않았어. 강원도로 유배 보내죠. 강원도 영월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낼 때 또 그 관련된 시조가 있거든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관련해서 역사적 사건과 엮어가지고 문학작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조 네 편도 성산문 누구야? 사육신이야, 사육신. 야, 사육신이야. 잘. 야, 사육신이니까 누구 까겠어? 네? 긴십스는 생육신이라 했지. 네. 생육신, 사육신은 뭐냐?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영모로 몰려서 죽은 아들이 사육신, 죽은 6명의 신하.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는 있지만, 끝까지 세조에 굴복하지 않은 6명의 신하를 생육신이라고 불러.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생육신 김시습과 사육신 성상문에 작품이 누구 교과서에 실려 있어. 이 관련 역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아야 돼. 생육신은, 자, 님들, 생육신은 조금 덜, 덜 대놓고 말해. 근데 사육신은 대놓고 깝니다, 세조를.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시조 내편할 때 이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까먹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볼게요. 누구 이거 안 읽고 넘어가지 말이, 제발. 본문만 읽다 본다고 누구 시험에 본문 읽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봐도 시험 칠 때 덜 힘든데 이걸 그래 안 읽어본다. 저 읽었어요. 학교에서 잘했어요. 정리하라고. 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국문문학을 피우겠죠. 자, 님들 무슨 말이야?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문자로 뭐를 못했어? 기록을 못했어. 한글 창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어. 이로써 우리 문학은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서정문학은, 자, 그러니까 한글 창제 이후로 우리는 한문문학, 국문문학으로 나누어졌고, 그 표기 수단으로는 자, 그 다음에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서정문학에는 시조가 있죠. 네. 그리고 가사가 있어요. 가사는 송리인곡이죠, 님들. 네. 자, 그 다음에 시조는요. 자, 3장, 6구, 45자 내외, 3단 구성이죠.
초장, 중장, 중장의 3단 구성을 띠고 있죠. 사대부 문학의 중요한 갈래로 자리를 잡았고 서민층까지 시조는 서민층까지 널리 지니는 문학 형식인데 일반적으로 시조 중에 사설 시조가 그런 의미를 했고요.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갈래는 자, 요거는 평시조, 연시조에 해당하죠. 평시조인데 평시조가 여러 개 연을 이루고 있으면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사는요. 행수 제한 없고요.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담아냈어. 초기 가사는 군신간의 충이나 안빈낙도 노래. 님들 조선 초기 가사 금정권은 1학년 때 했죠? 뭐였죠? 상충곡 했죠, 전국이네. 전국이네 상충곡 했죠? 자, 그래서 후기 가사는 체험, 견문, 유배, 심정, 삶의 궁핍함 등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서사문학에서 소설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자, 다양하다 해서 자, 우리 금오시나 나오죠. 김시습의 금오시나 되어 있죠. 이 김시습의 금오시나가 뭐야? 그러게요. 그, 알았는데, 님 아시는데요? 최초의 머신. 한문 소설. 이 금오신화는 신비한 5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생규장정이야. 나보쌤이 말하셨어요. 쌤. 아, 네. 기억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설의 최초는 금오신화야. 네. 한글 소설의 최초는 홍길동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홍길동전으로 보기도 하고 구운몽으로 보기도 해. 시기가 비슷해서 그래.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거든. 근데 몇 년도에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건데 현길동 쪽이 조금 다를 거야라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구운몽도 뭐 최초 한글 소설이다 이런 말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그 밑에 보시면 님들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그려낸 금담 소설에 돼 있지. 이게 바로 누구 교과서에 실린 뭐예요? 임경업전이죠. 영어. 네, 임경업전. 여기 있죠. 교과서에 실려 전. 님, 위에 있잖아요, 여기. 인경 없죠? 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갈등 해결을 다룬 가족소설 대표적인 게 사시남정기죠. 문몽을 쓴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는 사시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 숙종과 장희빈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썼습니다. 자, 판소리를 한 판소리계 소설. 님들 배운 거 뭐 있죠? 춘향전. 춘향전이죠. 그 친하다 그랬지? 이제 네. 친해졌다 그랬지? 네. 진짜 친한 거 맞나? 네. 자꾸 저한테 배드민턴으로 뜨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린다고? 새로? 근데 배드민턴 뜨려고 한다니까요, 저. 아, 배드민턴 치자고 한다고? 예. 아, 아니, 배드민턴 채로 뜬다 그러면 그물로 너를 뜨듯이 친다는 소리로 제가 잘못, 네, 제가 국어쌤이래. 자, 그래서 공문소설은 사대부가의 여성과 평민들이 많이 읽었다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네. 님들, 악장 중에서, 악장이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건, 악장은 조선 초기 궁중의 행사에 쓰였다. 어,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번영을 소축합니다. 그러니까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만 쓰였죠. 네. 이해돼? 네. 그러고 신도가 용비어천가, 님들 용비어천가 배웠잖아. 뭔 내용이죠? 잠시만, 나 소리 좀 줄여야 되겠어. 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자, 언해 있지, 언해. 언해는 뭐냐면 훈민정음 창제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훈민정음 창제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한글로 번역해서 다시 기록한 것들. 그게 언해야. 그래서 우리는 언해본이나 언해를 배워. 우린 한문 안 배우잖아. 네. 그래서 언해본이나 언해를 배우고 그걸 계속 발굴하는 중이에요. 누군가의 집안의 방 안에 뭐 그 벽장 안에 지금 묻혀 있는
문서들에서 그걸 발굴하고 있어요. 보통은 종갓집 그 집안에 많이 갇혀 있고요. 그런 문서들이. 시조,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의 시조 3장육부 45자 내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대부층의 미유식과 부합해서 문학의 중요한 갈래로 잡았다. 자, 그래서 사대부층의 미유식 뭐 자연 신화, 뭐 자연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보통은 우국충절 내용, 자연 예찬, 유교 윤리, 요런 게 평시조의 내용이었다. 기녀 문학에서는 임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봐야 돼. 여자가 썼으면 그 임이 진짜 임이거든? 근데 남자가 썼으면 그 임은 임금을 나타내는 임일 수도 있어. 네.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심 연주 지사 이거에서. 무슨 네.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서경덕이라는 미친놈이 있거든? 임마는 뭐다? 임마는 임을 이야기해도 사랑이다. 얘는 황진이한테 미쳐가지고 황진이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애거든? 오케이? 얘만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 남자 이름은 싹 다 뭐다? 뭐요? 서경덕이. 경덕 어, 오케이? 나머지는 임금. 임금이야. 엔간하면 다 임금이야. 그리고 얘들아, 뭐야, 저기, 누구야, 저기, 황진이가 서경덕이랑 주고받은 그런 시조들을 너희가 좀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정말 사랑을 이야기한 거면. 그 다음에, 맞아 가볼게. 우린 여기로 가죠. 님들, 우리 금오신화를 지금 시험 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금오신화랑 관련해가지고 성취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외우란 소리는 안 하고, 이게 체크만 해주고 있는 중이죠. 민간 이야기를 기록한 폐간문학이나 열전 등의 전기문화, 이 전기가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뭐야, 전기성을 띈다의 전기가 아니라, 전기문화일 때 전기야. 비현실적.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어, 전기문이라고. 무슨 한자가 말인지 달라요. 알겠지? 어? 한자가 한자가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말장난이. 여기 봐. 무슨 한자 보시면 되냐면, 이 한자 지금 다르잖아. 네. 같은 전기지만. 네. 예? 그 밑에 전기는 판타지고요. 위에 거는 전기문 할 때 전기예요. 전기문이 뭐예요? 위인전, 인전, 그 전기문. 세신전. 그렇지. 그렇지. 그 전기문. 오케이? 그것도 그거 했어요. 이거 조심해라. 생각보다 있잖아. 이 전기가 비현실을 나타내는 전기도 있지만, 사람의 일생을 다뤘다라는 맥락의 장르적 전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의외로 헷갈려서 틀리기도 한다. 한자 외워야 돼요? 아니, 한자 외우는 건 아니고 맥락상 푸시면 돼요. 네. 한자는 몰라도 풀려요. 자, 그래서, 조선전기 소설은 초현실적 신비로운 이야기, 전기적 내용.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가 많았다 이거야, 사실. 오케이? 네. 자, 그 정도. 몽유로, 몽자료. 님들 요거 우리 학원에서 너무 많이 했지. 자, 몽유록은 꿈속에서 꿈이 키워드죠. 일어난 사건을 내용을 한다. 서술자가 꿈속에서 일련의 일을 겪은 뒤에 현실로 기환해서 체험 내용을 서술한 것. 그러니까. 몽자료는 제목이 땡땡몽으로 끝나고 몽유록은 땡땡몽유록으로 끝나. 주인공은 몽자료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몽유록은 꿈인 걸 인지해요. 주인공이. 오케이?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려고? 네. 내려주죠. 자, 그러면 이 목유록 중에서 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요 정도거든? 발천 목유록은 임진왜란 때, 님들,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걸 이제 꿈속에서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고, 원생 목유록이 뭐랑 관련된 거야? 단종 관련된 거야. 원생목유록이 원생이 원허라고 있거든. 원허가 주인공인데 이 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생규장전이랑 또 그 뒤에 나오는 시조 4편이랑 엮인다면 원생목유록이 조금 엮일 가능성은 있다. 정도만 네. 생각을 해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아, 님들 그거 지금 송민국 들어가시는 분들 아직 없죠? 들어갈 때 요 부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생규장전. 자, 갈래 한문소설, 전기소설, 정기적, 낭만적, 비극적. 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조심해라. 조선 아니다. 고려다. 그러니까 쓴 거는 김시습이 조선에서 썼는데, 조선에서 썼지만 배경은 고려 말 공민왕 때야.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님들이 다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님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지금 글을 써. 지금 소설 쓰잖아. 근데 내가 일제감정기 배경으로 소설 쓸 수 있잖아. 이거야. 네,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 죽음을 초연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그래서 최여인은 죽었지만 살아서 돌아오죠. 살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영혼으로 돌아오죠. 잠깐 몸을 얻어서 돌아오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봐봐. 작가는 김시습이란 말이야. 김시습은 어떤 사람이야? 생육신이지. 네, 김시습은 불합리한 현실 세계에 맞서서 싸워본 사람이야. 네, 이겼어? 아니요. 졌어. 해주고, 세계 행포에 당한 거야. 네, 내 개인인 김시습이 혼자서 무슨 짓을 해도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야. 네, 그게 이 이생규장전에 적용돼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부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출근 여인과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기적 특성이 있고요. 삽입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작품은 보이시죠?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이다. 전기소설,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판타지 소설이죠. 실맞춤. 좀, 뭐라 해라. 왜요? 뭐 또 그렇게 욕을 듣고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가볼게요. 제목. 자, 님들, 제목 보시면은, 이생, 이생, 규장전이지. 이생은 사람 이름, 맞지? 엽봅니다. 뭐를? 담장을. 자, 그러니까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이 선생이랑 최여인이 사랑을 하는데, 이 선생이 그 담장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꽃이 너무 예뻤던 거야. 그래서 그 꽃을 좀 이렇게 잘 보고 싶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던 거지. 헐. 그래서 노는 뭐다?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된다. 한눈에, 첫눈에 반합니다. 네, 좀 생겼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니? 네, 자,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해됐나? 네. 바로 뭐? 이서생이 담장 안에 엿보는 그 순간. 불꽃이 바바바바박 튀는 거야. 개부러워. 자, 봐, 여기 있지. 이렇게 들다 본 거야. 이서생은 양반가 자제 18살, 글재주가 뛰어났다. 자, 최여인은 명문가 교수, 삶 칭찬 자자하고, 둘 다 엄청 예쁘고 잘생긴 걸로 나오는데, 그리면 그냥 그렇죠. 자, 만남과 이별. 님들 이거 서술형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만남은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은 뒤에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 자, 이별은 이서생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었다는 거. 두 번째 만남은 채여인 부모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혼인했다는 것. 이별은 홍건적의 난으로 채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이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뒤에 학습 활동이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아,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이거 다 필기했죠, 우리? 아, 이건 필기 안 했나? 일단 제가 앞부분 줄거리까지만 설명하고 필기 시간 드릴게요.
성도에 북학에 다니는 이 선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넘어 엿보다가 이게 제목이랑 관련된 부분이야. 앞부분 줄거리 요 부분이 제목이랑 관련된 부분이야. 네. 시를 읽는 최여인의 봅니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쁘고 잘생겨 봐야 된다고. 이 선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고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자, 이들의 행동이 수상이 여기. 자, 첫 번째 시련 나오죠. 이 선생의 아버지는 이 선생을 지방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병이 납니다. 첫 번째 시련이에요. 이생 아버지의 반대야. 근데 이생 아버지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 이 시절에는 생각을 해봐봐. 유교 에헴 으악 하던 시절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네. 요 시절에 자유연애를 여자가 했다고? 지금으로 치면 약간 어떠냐면, 뭐, 원나잇을 하고, 딸내미가 원나잇을 하고, 예. 배불러서 집에 들어온 케이스야. 헐. 발랑 까졌다 표현하지, 우리가. 맞죠, 맞죠. 근데 그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여자 혼자 하나, 애는.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이생 아빠 입장에선 반대해, 안 해? 해야죠. 이겨면 100% 하겠지. 예.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는 줄 아나? 영혼과 결혼해야죠. 채여인 엄마 아빠가 집 사주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헐. 시댁에 용돈까지 보내줘서 헐. 결혼합니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배불렀잖아. 지금으로 치면 그런 상황이라고. 어. 그래서 채여인의 부모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생 아버지가 학업과 문벌 차이로 거절하는데 채여인 부모가 설득한다 그랬지. 이 설득 돈으로 설득합니다. 헐. 생각을 바꾸고 진짜 너무하지. 돈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아버지가. 헐. 혼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혼적의 난이 일어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 줄 알아? 공민왕인 줄 알아.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 난이 일어났거든. 헐. 이게 언제 오케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어떡하죠? 상식이 없는 거지. 헐. 상식이에요? 네. 왜죠? 시험에 나오세요. 양가의 부모는 채연도 죽게 되고 이서생만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시련. 바로 삶의 시련이죠. 자, 요렇게 조금 체크해봐 주십시오. 어, 자, 정말
다 적었죠? 창춘문 뜻 뭡니까? 꿈의 꿈, 예, 오, 그 꿈, 뜻이 뭐냐고. 꿈만 같은 거죠. 아, 또 다른 뜻은 없어요? 헛된 영화나 없는 말, 이를 비유. 음, 영화가 뭐죠?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뭐 어디 있는데, 그게? 쌤이 저기 적혀 있는 게. 어? 2단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방금 뭐임? 자, 그래서 영화가 뭐죠? 제가 아는 그 영화가 아닙니다. 아, 그거 물어보고 있었어. 영화롭다. 화롭다는 또 뭐죠? 승환이 알아? 네, 잠깐만. 어떤 느낌인지 알아봐요. 잠깐만. 재욱이 알아? 영화롭다. 이 영화, 이 맞아. 영화, 그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부귀는 재물이랑 관련된 거고, 영화는 명예랑 관련된 거예요. 영화가 명예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헛된, 헛된, 자, 뭐였죠, 영화가? 헛된 명예, 영, 헛된 명예나 덧없는 일을 이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기 같은 거지. 연예인들 인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헐, 음. 이해했어? 네. 자, 승호이 잠 많이 오면 커피 한 잔 타오지 왜? 어. 님들 잠깐 그거 쓰세요. 승호이 커피 타올 동안에. 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희미한 달빛이 뒷볼을 비추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봐봐. 야,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죽었어. 아, 배경음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뭐 이런 식으로 쫙 깔려. 네, 깔리고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워지면서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나타날 것만 같은, 계속 쪼리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귀신이 그냥 갑자기 여기 뺑 하고 나타나겠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일어나기 전에 분위기 까는 거야. 네, 그래서 비현실적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이라고 적는 거야. 헐, 오케이? 네, 그리고 저 멀리서 안에 두벅, 등장. 두벅, 두벅, 두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지금 여기 스릴러야, 스릴러, 얘들아. 네. 근데 심지어 그 소리가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와. 무서운데요? 약간 여고 계단에 귀신이 덩덩덩덩 앞으로 오는 느낌. 아, 늘 본 적 없지? 자, 여고괴담이요.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어. 반전이지. 네, 완전 무섭고, 완전 뭔가 일어날 것 같고, 크리처 물일 것 같고, 좀비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정작 나타난 건 뭐야? 아, 네. 내 사랑. 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 이 생은 와이프가 죽은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네, 아는데 내 앞에 나타난 얘가 귀신인 것도 알아. 네. 무서워, 안 무서워? 안 저, 무섭지? 네. 와, 사랑하는 와이프잖아. 그 와이프가 아무리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얘가 안 무서워.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잖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와이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잖아. 그러고 나 혼자 살아남았잖아. 그 상황에서 와이프가 귀신이라도 내 앞에 나타났어. 헐, 무서워? 아니, 너무 좋지, 오히려. 오히려 좋아. 어.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 문 닫고 거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입학 시험 치고 있어서 안쪽에 자리가 없거든? 잠깐 거기서 하세요. 네. 이해됐나, 얘들아? 자, 이걸 있잖아. 그냥 너희가 글로 읽지 말고 이거 스토리를 좀 따라가 봐, 감정 라인을.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야.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게 아니면 그런 감정 없었으면, 귀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겪었고, 내 감정이 이미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고, 그녀를 꿈속에라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녀를 구하고 내가 죽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내 여자가 나타났어. 헐. 여기서 이제 체여인의 환신이라고 적었는데 환신이라는 건 몸이 돌아왔다라는 뜻이거든. 네, 귀신인 체여인이 몸을 되돌려서 돌아온 거야. 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맥락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이 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지 이제 이해가 돼? 네, 비극적 결말을 예측할 수밖에 없지. 왜 이 여자는 죽은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 이생은 이성적 판단과 사랑 사기에서 그냥 격하게 사랑이 이기고 있는 거야. 네,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생 뭐라 그래?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셨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저서 바느질을 썼고 시서와 인간적으로 야, 그뒤 한자가 시와 서라고 적혀 있잖아, 맞지? 어, 시와 글씨, 서가 글씨를 의미하거든. 서야 할 때 서자리. 네, 음. 예법을 배웠어. 규중의 법도만 알았고 집 밖의 일 몰랐어. 뭐 이러면서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이생규장종 제목의 의미죠. 맞지? 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고 누구한테? 낭군에게 몸을 바쳤고 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꽃 앞에 한번 웃고 난 뒤 평생 가약 맺고 휘장 속에 거듭 만났을 때 19금입니다. 정이 100년에 넘쳤습니다. 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무슨 100년 해로죠.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한평생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네, 된 겁니다. 팽액을 만났어. 홍건적의 침입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진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결을 하니까 이 새끼들이 시체를 난도질하는 거야. 이해돼? 네, 진실로 천성,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정으로 참아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난궁과 궁벽한 산골에 헤어진 후 짝 잃은 새 누구야? 채여인의 처지. 맞지?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있고 피곤한 손백에 영혼이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고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고 세잔한 몸뚱이로 치욕을 면한 건 다행이었는데 누가 산산조각 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 맺혀 있다. 네, 님들 이거 각골통 아닙니다. 이게 뭐죠? 기다려.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는 뜻인데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 오늘 이 비운을 위해서 마련된 것 아니었나 싶어. 네, 그러니까 너랑 만나서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좋았어서 지금 내가 슬픈 거 아닌가? 헐, 음. 너랑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내가 받을 운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진비례,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이고 세상 일은 순환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신합니다. 정기적 요소죠. 난군과 저는 3세. 3세는 우리가 3세는 전생, 현세, 내생, 3생을 네, 의미합니다. 네, 생, 전세, 네, 생이요. 내 미래할 때래. 다음 네, 생. 네, 생, 아니, 너 진짜 내가 하는 말 많이 못 알아듣는구나.
하. 괜찮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라 다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다냐? 자, 필기할 시간 드릴 겁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낭군께서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이 3세 뭐예요? 전생, 현생, 레생 이거 불교의 윤회사상이죠. 불교적 맥락 들어가 있어요. 유교적 맥락도 들어가 있죠. 네. 아니 되옵니다. 했잖아. 어, 지조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했잖아. 이것도 네. 유교적 맥락이지. 네. 어. 끝내 고이 묘실까 합니다. 남궁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까지 갑니다.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내 소원이지 하거든. 그러고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고 이제 이야기 막 하다가 조잘조잘 떠들다가 가산, 재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다. 대여인, 뒤에, 그래서 해골은 그냥 어디 있어 하고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끝. 여기까지 끊고. 이 서생은 최여인의 환심과 재회에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썼나요? 이요. 파란색 쓸 시간 잠깐 드리고. 파란색만 써요. 네. 왜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가 끊기니까. 보라색은 안 써요. 이제. 이게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이제 갈게요. 안 돼요. 새끼가. 네, 양, 네. 아, 잘못 썼어요. 음. 이튿날 여인은 그래요.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뭐를 매장했어? 재물을 묻어놨지. 금 네. 몇 덩이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해골도 거두고 금은 재물 팔아서 그 부모님 이렇게 그 매장해주고 나무 세우고 제사 지내고 예절 다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아요. 왜? 부귀공명보다 뭐가 더 큰 거야?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가지는 거야. 이공명인 거죠. 너 일상생활 어떻게 살아? 부귀는 재산이고요. 공명은 명예예요. 부귀영화랑 같은 말이에요. 아,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오고요. 인간의 모든 일을 잃고 친척 손님 기룡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히키코모리. 아, 히키코모리를 우리 행복한 삶을 사네요. 재우가 너 굉장히 빠르다. 히키코모리 하는데 재욱이 어떻게 했는 줄 아나? 태연이는 날 보고 있어. 네. 꼭. 님들은 재욱이 봐봐. 태연이는 날 봐야지. 재욱아, 방금 했던 거 해봐. 저를 가리킨 것 같다는. 맞아요. 아니요. 오빠 근데 왜 진짜 좋아요. 이 코모이가 진짜 사는데. 응? 예? 진짜 좋다니까요. 저 근데 왜 두문불출이요? 두문불출. 히키코모리가 두문불출이야.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거.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 아니, 집에 혼자 있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집돌이가. 예, 저 집돌이 지금. 너무 싫어. 저는 주말에 집이 아니면 불안해요. 뭐지? 난 하루라도 집 밖에 안 나가면 아픈데. 매일 나오시잖아요. 한번 가지고. 출근도 출근이지만 무슨 짓을 해서든 집 밖으로 나와. 예. 쉬는 날도 집 밖에 무조건 나와. 진짜. 그래서 쉬는 날에 집 밖에 나오려고 학원 같은 거 다 등록해놓고 체험 활동 이런 거 다 등록하고 이렇게. 아니면 커피숍에 노트북이라도 들고 가서 인강이라도 보 제가 유튜브에서 응, 쇼츠를 먼저 봤는데, 응.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집순이 너무 힘들대요, 하기. 너무 아니, 몸이 아파. 아니, 혼자 이제 노는 것도 힘들고. 난 집에 있으면 안 놀거든. 계속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있고. 여기까지 끊고 재물을 찾아 부모의 제사를 지낸 이서생과 최여인은 즐거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집순이도 멘탈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결말 들어가 아, 볼게. 잠깐만요.
아, 이때 잠깐만요. 어느덧 몇 해가 네. 지낸 저녁에 여인은 이서생에게 말합니다. 이서생과 최여인의 영원한 이별이 결말에서 등장하게. 자, 위에 못 쓴 거 없죠? 우리, 자, 아, 안 돼요. 요거 폐기. 전기 소설은 얘들아 비현실적인 소설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전기 소설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잘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작가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사건 전개에 있어서 변할 폭이 넓다. 비현실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진 않는다. 맞나, 태아나?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야. 근데 소재는 비현실적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남녀 간의 애정이나 사회적 상황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이진 않지만 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거지. 사실과 진실은 다르잖아. 그래요? 사실은 팩트야. 네. 근데 팩트는 아니지만 진실이 있을 수 있지. 실례가. 내가 너무 예뻐. 사실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상황 설정을 해볼게. 예.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예쁘다고 했어. 그건 진실이지. 아, 그렇군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은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와, 이 새끼가 이렇게까지 웃을 거야? 미친놈아. 자, 전기소설적인 특징, 제자가, 야, 인간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놈이 지들끼리 만나서 눈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쁘고 잘생긴 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거부터가 문제야. 하필이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승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맘터나 커피숍 안을 들다 봤는데 그 안에 앉아있던 엄청 예쁜 여자랑 눈 마주칠 확률.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전기소설적인 특징이다. 사이 오빠 뭐예요? 아름다운 말. 이에요. 네. 이 선생은 용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좋고요. 최여인도 엄청 용모가 뛰어난, 예쁘고 자수와 시문이 능한, 심지어 예쁜데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난 케이스. 정말 그냥 비현실적이죠. 아, 그런 거 제가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죠. 자, 비현실적 상황과 사건에 죽은 최여인이 환생했다. 그래서 이 선생과 인연을 이어간다. 한문 문어체, 문어체는 뭐냐? 한문에서만 사용하는 글투. 우리가 말투가 있잖아. 말투가 있잖아. 근데 문어체 문어체는 글에서만 쓰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한 번문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서술하고 저 그건 알고 있어요. 최여인이 이서생과 작별해서 이별과 슬픔에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한다는 맥락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근데 남들 자, 근데 어, 님들 이거 시험 100%입니다. 서술형 100% 나와요. 100%입니다.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내가 뽀뽀해 줄게. 아, 뭐, 왜? 나처럼 예쁜 여자한테 뽀뽀받기 쉬운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지니까. 그거는 이제 자, 뭐지? 사실인가? 아니 진실이지 진실. 쌤이 진실이지. 말한 게 진실이고 사실은 아니죠. 아, 예쁜 여자한테 뽀뽀받기가 쉽다고. 예. 자, 가볼게요.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어. 자, 세 번의 가약 뭐야? 첫 번째, 이생 규장으로 인해서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고, 두 번째,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세 번째, 한생에서 이승으로 돌아왔어. 근데 이 즐거움이 닿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왔어. 호사다마라고 하죠. 자, 호. 가사노바. 아, 이 새끼가. 자, 호, 사, 일사, 호, 좋은 일에, 마가 많다고, 마가 꼈다라고 귀엽다. 이야기하는 그 마입니다. 자,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 새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련 시작되죠. 저와 남편의 영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었어? 환생할 수 있었어. 저승 사람이 봐도 염라대왕이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착한데 불쌍했던 거야. 그래서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약간이나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거지. 결국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 삽입시가 있어. 아, 자,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일은 원앙 누구예요? 이서생과 최여인이죠. 맞지? 왜 최여인이 죽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짝을 잃게 되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의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슬프다. 이 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 고사 인형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맘만 쓰라리네. 다시 이별해야 되는 슬픔을 요렇게 우리가 소리. 이렇게 1호부터 작더라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필기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필기하세요. 위에는 님들, 이제 삽입시에 기능돼 있는데, 이게 삽입시란 말이야. 이게 삽입시거든? 근데, 이 고전소설에서 삽입시면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의 OST 정도로 생각해 봐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드라마, 영화 이렇게 가다가 OST 나오면, 하면서 감정 막 같이 OST에 뭐,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슬프고 막 이러잖아. 할 이야기 있어? 할 말 있어? 네? 할 말 있어? 아니요? 아니야? 공부하다가. 아니, 아, 대충 짬밥이죠. 이렇게 언제 잡고 가요. 뭐? 아, 좀 이따가, 아니, 조금만 안에서 기다려. 어? 그 앞에서 기다려. 덕분에 김영 바로 가야 돼. 일단 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준비해 놓을게. 김영훈이요? 김효. 삽입시의 기능. 그래서 그 OST 생각해보면 첫 번째 정서적으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내가 슬프니까 슬픈 OST가 나오는 거. 네. 이 상황이 슬플 땐 슬픈 거. 뭐 굉장히 급박하고 이럴 땐 급박한 OST 이런 거 나오잖아. 네. 뭐 추노의 OST 생각해봐. 안 봤구나. 자,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준다. 뭐예요? 그다음에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너그 도깨비 OST 하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무슨 말이야? 천년처럼 너에게 다 천년이 안 제목만 나오나? 볼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결말을 포함하고 있죠. 첫눈은 사라져. 네. 녹아내려. 네. 잠깐 있다 가는 거야. 네. 김고은이. 네. 여주가. 네. 여주 죽잖아. 네. 그럼 안 봤는데 슬퍼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무슨 말이야? 올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난 사라지지만 다시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 결말 어떻게 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냥 결말 어떻게 돼? 김고은이 다시 환생해서 도깨비 만나잖아. 그 도깨비는 끝없이 기다리잖아. 그녀를. 저 김고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 구하다가. 버스 딱 바로 자, 서사적 기능.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작품의 어떤 모습을 그런 OST를 통해서 미리 말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해. 그치? 그 OST 안에 가사를 보다 보면 드라마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 그래요? 이 자식들은 내가 국어쌤이라서 그런지 내가 가사 분석을 좀 많이 해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하기도 하죠. 우리 방금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처음부터 OST로 나왔는데 우리 엄청나게 결말 암시를 미리 하고 있었잖아. 그래요? 응. 예.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서 사건 전개 반전을 발휘한다. OST 없으면 얼마나야 그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뚜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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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겠노. 이런 거 있어야 될까 이거. 네. 자, 그런 거. 그다음에 작품의 생사감 가볼게. 자,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잠시 이승에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저승으로 가야 한다. 헤어짐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시험 100%예요. 서술형 나왔는데 틀림. 예쁜다.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 네. 세 번째 만남은 환생이었죠. 이생과 못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환생을 해요. 근데 이별합니다. 뭐 때문에? 명부의 법칙.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해놓은 까닭 뭐예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기도 했었거든. 야구부의 이 부분이 딱. 이 부분이 딱 메모해가지고 비워놨었어. 명부의 법칙이 저승의 법칙. 명부가 뭐냐? 출석부를 말하거든. 저승 출석부. 근데 채여인은 저승 출석부에 채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돼. 그런 법칙. 그래서 아, 채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가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장인물의 감정의 긴밀도와 결말의 비극성이 보이지. 그러니까 만났어 꽁냥꽁냥꽁냥 거리다가 헤어져야 더 마음 아프지. 네. 그 다시 만나야지.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잖아. 또 꽁냥거리다가 어쩌노 어쩌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야 또 이게 비극성이 더 높아지잖아. 이런 감정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야. 근데 이생 규장전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연애 소설이 이 이생 규장전에 만남과 이별의 구성을 거의 유사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생 규장전을 보고 나면 너희가 제대로 배우고 나면 다른 연애 소설을 건드리기가 좀 수월해. 오케이? 이 구성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고3 네. 때까지 씁니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5개의 작품이 있어. 이 5개의 작품의 공통점은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주성과 주체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야. 우리 고전 소설 보면은 우리나라 배경 아니지. 한나라 배경, 명나라 배경, 송나라 배경 이러거든. 실제로 그렇거든, 고전소설은. 근데 얘는 우리나라 배경이라는 거야. 주체성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해.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규율에 엄격하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긍정하는 인물상. 애민적 애민적 왕도 정치 사상.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정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불도교의 통합 지향이 있고요. 자, 이거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의식. 이생규장전은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죠. 뭐랑 다른 거냐면 일반 고전소설이랑 다른 거야. 일반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야? 해피엔딩이야. 근데 이생규장전은 비극적으로 결말을 구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과 비극적 현실인식이 보이는 거고요. 이 비극적 현실은 뭐야?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저항적 맥락이 있어요. 오케이? 요 부분은 우리가 결말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말 해치우고 싶은데 지금 하면 이거 썩내겠지? 네. 다음 시간 시험 안 치고 바로 들어갈 거니까 2시간 풀강할 거니까 늦지 마라. 재우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